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에 저한테 사주 감명을 의뢰를 해왔던 사람의 그 연속된 질문인데요. 자, 이 사주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사주를 분석을 해드렸더니 물상론으로 봤을 때 자기 사주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었는데요. 그 질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보면은 신금에게 정화는 화소주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주가 신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금에게 정화는 화소주옥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신금을 뭘로 봤냐 그러면 주옥으로 봤다는 얘기죠. 얘기 주옥 구술과 옥이다. 음? 그 신금은 주옥인데 자 거기에 화가 불화가 이 주옥을 태운다. 이 주옥이 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 음, 거슬른다고 그러죠. 음, 이렇게 되면은 이 화는 이 사주에서 물상론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화가 빛으로는 신금에 좋으나 이 빛으로 화가 작용을 할 때 신금이 빛나니까 좋으나 정화는 열인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 주옥이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정화용신으로 보기에는 물상론으로 봐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제자약살이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자약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자 금이 여기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신금이 둘이 투출이 됐으니까 금이 굉장히 강하다. 금이 생수, 수를 생하고 이 수는 수생목하고 이 목은 정화를 생한다. 그래서 목생화 하는 게 뭐라고 표시를 했냐,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여기를 제자약살이다. 이거 제자약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한문으로 바꿔볼게요. 이 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는 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돕는다는 얘기거든요. 응? 제자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돕는다는 얘기고 약은 뭐냐 약한 약 살이다. 그러면은 신금의 재는 뭡니까? 목이죠.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은 이게 제자약살에서 빠져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목생화 재가 화 관살을 생한다. 이걸 보고 제자약살이다. 근데 이게 이제 약관도 될 수 있고 약살도 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정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화는 이게 체험 용량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관이 되지만은 이 관에 그러니까 병화를 뿌리로 해가지고 투출된 정화는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해서 살로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제자약살이라는 얘기는 금생수 수생목 이것은 제가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것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자약살이라도 그 화우는 원국에 좋지 않다. 왜? 주옥을 태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론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화가 용신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격굴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용신을 확정하기도 애매한 사주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 사주를 설명을 할 때 용신 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게 신강이기 때문에 신강에는 이것을 설하는 수 해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 강한 신금이 일자리를 많이 갖는 것 그러니까 재성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 강한 신금을 자제시킬 수 있는 관성도 아니면은 칠살도 용신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사는 해와 충을 하고 을은 신이 극을 하고 또 사해충이 되면서 이 해가 망가지기 때문에 뿌리도 같이 망가지고 정은 재성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비겁에 앉아 있으니까 이 정은 그 힘이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보더라도 이 그 용신으로 정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주를 이제 그 처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수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멀지만은 을목이 정화를 생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름철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약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용신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사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운염은 변화된 원국에 세운에서 좋은 운을 빌려다 쓰는 써야 하는 팔자다 이렇게 이것은 참 편리하게 이 생각을 하셨는데 대운이 온다고 그래서 원국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국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 원국 그러니까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명은 명조라고 하기도 하죠. 원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명조 다시 말해서 이 사주 팔자가 대운이 와서 변화된다? 그런 원국은 없습니다. 다만 원국에 영향을 줄 뿐이죠.
그래서 뭐 변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운에서 좋은 운을 빌려다 쓴다. 대운도 원국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세운에서 좋은 운을 빌려다 어떻게 쓸 건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빌려다 쓰는 게 아니고 세운이 원국의 대운과 결합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봐야지 달리 보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려우니까 막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물상론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명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은 학문이다. 철학은 뭐냐? 우리가 흔히 학문을 얘기할 때 형이상학이 있고 형이하학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형이하학이라고 그러고, 물질에서 벗어난 뭐라고 그럽니까? 논리, 논리를 다루는 거, 이치를 다루는 거,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물상론은 원래 형이상학으로 다뤄야 하는 명리학을 형이하학으로 끌어내려버린 이론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상론은 좀 못마땅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물상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 명리학 자체가 형이 상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양오행이라고 그래요. 그 음양오행은 뭐냐? 음양이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건가요? 이것은 우주의 기질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또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하는 이 순환 과정, 이것을 음양이라고 그러죠. 그 음양 전에 어떤 게 있냐? 음양 전에 태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우주의 기질이 음과 양으로 순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음은 뭐냐 그러면은 수렴하는 것입니다. 수렴하는 것. 양은 뭐냐? 자,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극에서 수렴과 확산을 계속하는 것, 이게 음양이다. 태극의 운동이다. 근데 이 음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자, 양 중에도 음양이 있고 음 중에도 음양이 있더라. 그래서 이
음이 양 혹은 양이 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5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 거, 그걸 오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게 오행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혀요. 그래서 결국에 주역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역은 이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누고 사상이 나오고, 응? 이게 사상은 뭐냐 그러면은, 자, 노양, 소음, 노음, 소양, 이렇게 3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이 4개가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 8개가 되죠. 그렇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자, 태극은 본이 되고 음양은 중이 되고 8개는 말이 된다. 음양이 본이고 사상이 중이고 8개가 말이 된다 해서 본중말로 해서, 이 본중말은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게 되죠. 이것을 오행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자, 양에서 음이 지극해졌을 때 뭐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양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해중 간목이 일양이라고 보면 되죠. 응? 그래서 이 양이 점차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1양이 되고 2양이 되고 3양이 되는 게, 어디에서 3양이 되냐? 인에서, 자축인. 자, 자축인에서 3양이 되고, 그리고 해자축에서 3양이 돼서 인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임묘진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6양이 되죠. 해서 6가지 효가 전부 다 이렇게 1에서부터 6까지 쭉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발전이 되는데, 이게 뭐냐? 자, 갑은 1부터 3까지가 갑이 되고, 양이 1부터 3까지가 갑이 되고, 그리고 을은 4부터 6까지가 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게 갑, 을이, 양이 양이 발달하는 과정이 되죠. 그렇죠? 이게 갑을이 되고, 갑을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은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됩니다. 을이 되는데, 을은 뭐냐 그러면은 양에서 다시 양이 퍼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줄기가 처음에 봄에 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줄기 끝에 다시 가지가 생기는 거. 그래서 가지가 자라는 거. 이게 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을이 되고, 무병정, 그러니까 병정이
을이 되겠죠. 병정이 그 화가 되겠죠. 그 병정이 화가 되고, 그러니 갑을 목이 되고 병정이 화가 되고, 그 화는 뭐냐 그러면 네, 잠깐 헷갈렸는데요. 자, 을은 뭐냐 그러면은 그 목이 새순이 나와가지고 딱 자라가지고 그 성장을 딱 멈춘 순간 그 끝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다시 가지가 생기죠. 여기까지가 가불입니다. 그 가지가 생긴 게 다시 자라서 퍼져나가는 거, 가지가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 거, 그게 화가 됩니다. 그러면 화는 결국에 뭐가 되냐 그러면은 가지가 뻗어나가 가지고 끝에 뭘 또 맺냐 그러면은 그 꽃눈을 맺습니다. 그 꽃눈이 뭐가 되냐 그러면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이 무기의 역할은 뭐냐? 이 무기의 역할은 양을 음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꽃이 피면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자, 씨방이 생기고 이 씨방이 수술에 의해서 이 둘이 이제 그 수정이 돼가지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게 무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준비가 되냐 그러면은 그 양이 확산이 돼가지고 확산이 뭘로 바뀌게 되냐 그러면 수렴으로 바뀌는 단계에서 그 변화. 그러면 수렴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채우는 과정, 실해지는 과정, 여물이 드는 과정, 그게 이제 경신입니다. 경신. 그리고 신이 되면은 완전히 씨알이 여물게 되죠. 이것은 다음에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이 틀 수 있도록 계속 저장하고 축장을 해야 돼요. 잘 저장을 하는 게 임계입니다. 그래서 잘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간목이 바로 생깁니다. 바로 생겨. 그러니까 이 음으로 축장을 한 데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 없이 바로 양이 발생이 돼요. 근데 양이 성장과 확산을 해가지고 뭘로 돼야 되느냐? 다시 음으로 쌓여가려면 반드시 변화를 시켜주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기다. 이렇게 음과 양이 순환하는 과정을 표시한 게 오행이다. 그러니까 음과 양의 순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대운과 세운이 되는 거고, 그걸 대운은 우리가 사람이 대운을 다 살려고 그러면은 120년이 걸립니다. 그 대운 하나가 10년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120년을 살아야지만이 인간은 그 1년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운 과정에 다시 그 대운은 우리가 30년은 봄, 30년은 여름, 30년은 가을, 30년은 겨울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3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1년 안에는 또 12달이 있게 되잖아요. 그 이제 이 이론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그 오늘 왜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 중국의 그 옛날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이름이 그 사람이 뭐라고 분석을 해놨냐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연이 있고 연이 12이 있으면은 새가 있고 그게 30년이죠. 30년이 12이 있으면은 다시 회가 있던가? 하여튼 원회 이렇게 된 원회세 해가지고 회가 되고 그 회가 다시 12이면 원이 된다 해서 이 원은 1200 6천 년인가? 12만 6천 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그 운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우주의 1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1년은 뭐냐 그러면은 그 120년이다. 그러니까 그 120년을 그 관장하는 게 대운이고 그 120년 중에 각 1년을 관장하는 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이게 그러니까 그 대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개도절각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운과 대운이 그 개도절각을 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게 하나의 조성된 환경이 되고 이 환경이 사주, 팔자 이게 명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보는 게 우리가 명리학 해서 운명을 본다. 그러면 이 운명을 보는데 이 물상으로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건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운과 명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상론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과 명을 더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주역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도울 선생 그 강의도 다 들어봤는데 도울 선생님마저도
그 주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주역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역을 공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물상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은 주역을 해야 됩니다. 그 주역을 하다 보면 또 막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불경까지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음양오행의 흐름을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도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앉아서 천리박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공부가 아주 지난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나가야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물상론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상론은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시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음양오행에 대한 공부를 심화시켜 나가고 이 음양오행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명리학 자체가 음양오행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음양오행을 제대로 보려면은 그 책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책력을 제대로 보려면은 결국에 주역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그 이제 지엽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은 참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한 게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뭘 시작을 했냐 그러면 반야신경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적천수 징의를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의를 했단 말씀입니다. 아마 그 내년 말까지는 강의를 해야지만이 이 그 적천수 징의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금강경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강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역을 강의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좀 더 그 고민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문자를 남겨주세요.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대로 이 답변을 해드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바른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는데 제 강의가 지금 꽤 돼 있습니다. 제 강의를 첫 강의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조금 기초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변하는데 그 계절에 내가 어떻게 맞추어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솔루션, 다시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발복이 되겠는가? 발복이라는 거 없어요.
발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슬림이 없는 거. 내 뜻에 거슬림이 없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면 낼수록 거슬림은 많아집니다. 그 욕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복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복을 발언하지 마시고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문자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제 전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제 전화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여기서 자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